지배양건사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이제 쟁점 사항 중에서 일시적 이주택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 그 판단, 특히 이제 종전주택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계약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2년, 1년을 그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 2년, 1년의 기간을 판정한다라고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 특히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는 전입요건이 있거든요. 그 신규주택 전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일시적 이주택자는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하고 이제 구분된다. 특히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일정 기간에 대한 판단이 신규주택 취득을 언제 했는지 대부분은 잔금일, 신규주택 잔금일로 봐가지고 그 잔금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속해 있으면은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를 하고,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있으면 2년 내 양도를 하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그 취득했으면은 1년 안에 이제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 번째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지만 새롭게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1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2015년도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비신규주택을 2020년 10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1년 내에 이제 양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주택에 내가 전입을 해야 되죠. 세대 전원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이 비주택 취득 당시에 이 비주택이 이제 그 전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계약 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이렇게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비주택 신규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전 매도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전입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이제 신설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로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전입 요건이 신설됩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의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라. 대신에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전입하고 싶어도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입기간과 양도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 내니까 2020년 10월로부터 1년 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1년 10월 안에 전입을 해야겠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2022년 3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전입 요건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입 요건만 연장되는 게 아니고 이 A주택, 즉 종전주택의 양도 기간까지도 연장된다. 그러면 최대한 언제까지 연장됩니까? 이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왜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뭐 특정한 그 기간이 약정되지 않는 이상 2년 동안의 임대차 기간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전입기간과 또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신규주택 취득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까지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주의하셔야겠죠.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계약갱신 요구권은 뭐냐면 임차인이 나 2년 동안 더 살래요 라고 한 번 더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은 내가 직접 그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갱신된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은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한해서 최대 2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전입기간과 양도기간이 연장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건 중에서 전입 요건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명의자만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안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과세 특례를 못 받는다는 거겠죠. 근데 어떤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세대 전원이 못 가고 일부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법에 열거되고 있는데 그 열거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는 취약입니다. 두 번째는 근무상 형편, 세 번째는 질병 치료 또는 요양입니다. 근데 취약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취약으로 인해 가지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못 간다. 그건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약,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의 취약 때문에 취약 문제 때문에 이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는 질병 치료 또는 요양도 예외적인 사유가 가능하다. 이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 이제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게 쟁점이 됐었냐면,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종전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기 때문에 당연히 1년 이내 이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 B주택에 전입을 해가지고 나는 얼마 동안 거기에 주소를 담고 살아야 되느냐? 난 이 집에 살고 싶지는 않는데 비과세는 적용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전입을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그동안 소득세법 본문에 이 전입신고라고만 되어 있지 언제까지 주소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오더라도 뭐 딱히 답변 드릴 게 없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 이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주민등록법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그럼 30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대가 이제 새로운 지역이 이제 전입한 경우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6조에 전입신고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이 법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는 최소 30일 이상의 거주를 목적으로 했었을 때 전입신고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거를 기획재정부에서 그대로 준용해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갖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주택에 취득해가지고 최소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30일 이상은 주소를 담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 추징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열흘 안에 다시 주소를 뺐다 라고 하면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여부에 따라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특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 그 충족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전입 요건이 신설됐는데 그 전입 안에 30일 전입하고 나서 30일 이상은 최소한 주소를 담고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입하고 퇴거하고 싶어도 30일 이후에 퇴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대 전원이 이사까지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론 과세관청에서는 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사를 하지 않고 전입만 했다는 게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요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겠죠. 당연히 이사도 하고, 실질적인 이사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이 살펴본 거는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에서 특히 이제 전입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비과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적용 요건에 조금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